안녕하세요. 은빛 정보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매달 7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5년도 안 돼서 후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은행 직원이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주택연금의 숨겨진 진실을 실제 사례와 계산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큰 손해를 미리 막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내 상황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72세입니다. 딱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집이 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제 집이긴 한데 온전한 제 집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지만 제가 마음대로 팔 수도 없고 담보로 쓸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작년 7월 저는 둘째 아들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집 그냥 두지 마시고 주택연금 하세요. 매달 돈 나오는데 왜 안 하세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노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매달 7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5년도 안 돼서 해지를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이춘식 할아버지는 주택연금 3년 하시다가 중도 해지하셨는데 받으신 돈보다 갚으신 돈이 더 많았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집값이 2억 올랐는데도 연금은 단 1원도 안 올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집 할머니는 주택연금 때문에 아들한테 집을 팔아서 도와줄 수도 없었고 결국 아들이 사채를 쓰는 걸 지켜만 봐야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녀분이 주택연금을 권하셨거나 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상담 약속을 잡으신 분 계신가요? 혹은 이미 주택연금을 하고 계신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직접 확인했고 금융감독원 민원 통계를 분석했으며 실제 해지하신 분들 12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택연금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걸.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은행 직원이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계약서 어디에도 크게 쓰여 있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가입하시면 10년 후, 20년 후 본인도 자녀분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주택연금 가입 직후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광고에 나오는 금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왜 다른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집값이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드립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해지하려고 할 때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는지 계산 방식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장에서는 주택연금 말고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실제 금액과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세 번째 장까지는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의 진짜 문제는 가입할 때가 아니라 5년, 1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첫 달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은행 직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집이 3억이시니까 매달 약 100만 원씩 평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청합니다. 서류 몇 장 작성하고 도장 찍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1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아, 은행 직원 말대로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200만 원은 여러분이 그냥 받는 돈이 아닙니다. 빌린 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매달 100만 원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빚도 매달 100만 원씩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빚에는 매달 이자가 붙습니다. 가입하자마자 여러분의 집에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근저당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여러분 집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설정되면 집을 팔 때도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공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김영자 할머니는 주택연금 가입 2년 차에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큰아들이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어머니 집 담보로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갔더니 은행에서 거절했습니다. 이미 주택연금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서 추가 담보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때 깨달으셨답니다. 주택연금을 하는 순간 집이 더 이상 온전히 본인 것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입하는 순간 초기 보증료라는 게 빠져나갑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주택 가격의 1.5%입니다. 3억짜리 집이면 450만 원입니다. 4억이면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 통장에서 직접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대출 원금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입하자마자 이미 450만 원의 빚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아직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이미 450만 원의 빚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빚에는 매달 이자가 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연금 대출금리는 평균 연 3.5에서 4% 수준입니다. 450만 원에 연 3.5%면 1년에 약 16만 원의 이자가 추가로 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복리가 뭔지 아십니까?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연 3.5% 기준으로 계산 예시입니다. 금리는 실제 금리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보증료 450만 원은 1년차 466만 원, 2년차 482만 원, 3년차 499만 원, 5년차 534만 원, 10년차 632만 원.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년 후에는 초기 보증료가 632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럼 매달 받는 10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대출입니다.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이 돈도 빚으로 쌓입니다. 그리고 이 빚에도 매달 이자가 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리 효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씩 늘다가 나중엔 엄청나게 빠르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김정숙 할머니는 70세에 3억짜리 아파트로 가입했습니다. 매달 88만 원씩 받기로 했죠. 5년간 받으면 총 5,2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자와 보증료가 계속 쌓여서 5년 후 대출 잔액은 약 7,320만 원이 됩니다. 받은 돈보다 2,040만 원이 더 많은 겁니다. 이 빚은 언제 갚아야 할까요? 여러분이 돌아가신 후 자녀들이 집을 상속받을 때 갚아야 합니다. 만약 집값이 그대로 3억이면 자녀들은 3억짜리 집을 받는 게 아니라 빚을 빼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집값이 떨어졌다면 이건 다음 장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근저당이 설정되면서 집의 법적 권리 일부를 잃게 되고 초기보증료가 빚으로 쌓이며 매달 받는 돈 전액이 대출이고 그 대출에 복리 이자가 붙어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미 전국에 13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입하신 분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주택연금 관련 상담을 받아보면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은행에서는 월 얼마 받는다는 말만 하지 그게 빚으로 쌓인다는 말은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와 떨어질 때 각각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 주세요.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집값이 오르면 받는 연금도 늘어나야 할 것 같죠. 3억짜리 집이 4억이 됐으면 당연히 월 지급금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에 따르면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 당시 주택 가격으로 고정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3억으로 가입했으면 집값이 5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월 지급금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2020년에 서울 은평구에 사시던 김순덕 할머니는 당시 시세 3억 5천만 원짜리 빌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70세 기준으로 매달 약 95만 원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2021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는 4억 5천만 원, 2023년에는 5억 2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억 7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그럼 할머니가 받는 연금도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95만 원입니다. 집값은 1억 7천만 원 올랐는데 연금은 단 1원도 안 올랐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3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가입한 주택연금 수령자들의 월지급금 증가율은 0%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집값을 기준으로 평생 지급할 금액을 미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집값이 얼마가 되든 이미 계약이 끝난 거죠. 그럼 집값이 오르면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갈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2010년에 3억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15년간 총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값이 5억으로 올랐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신 후 집이 매각되면 받은 연금 1억 8천만 원과 이자를 빼고 나머지는 상속인에게 갑니다. 집값 상승의 혜택은 상속인이 받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은 집값이 올라도 연금이 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집값 상승을 미리 알았다면 주택연금 대신 집을 팔아서 다른 방법을 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 집값 상승의 혜택을 본인은 전혀 누리지 못했고 상속인만 조금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박명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값 올랐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들 하는데 나는 연금이 한 푼도 안 올랐어요. 주택연금 안 했으면 집 팔아서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럼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18년에 경기도 평택에 사시던 박철수 할아버지는 당시 시세 4억 원짜리 단독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65세 기준으로 매달 약 110만 원을 받기로 했죠. 그런데 2019년부터 그 동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이 들어서면서
2020년에는 3억 5천만 원, 2022년에는 3억까지 떨어졌습니다. 1억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받는 연금은 줄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110만 원입니다.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집값은 떨어졌는데 연금은 그대로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10년간 연금을 받으면 총 1억 3,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자와 보증료가 붙으면 대출 잔액이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은 3억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만약 할아버지가 예상보다 오래 사시면 어떻게 될까요? 20년을 더 사신다면 총 수령액은 2억 6,400만 원, 이자와 보증료 포함하면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값은 3억밖에 안 됩니다.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럴 때 누가 책임질까요? 다행히 국가보증제도가 있어서 이 부족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합니다.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상속인 입장에서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가입자 본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면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0년 받고 해지하려면 1억 8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집값은 3억이니까 집을 팔아도 1억 2천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원래 집값 4억이었으면 2억 2천만 원이 남았을 텐데 1억이나 손해본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은 그대로입니다. 시세가 올라도 혜택은 못 받습니다. 나중에 상속인만 조금 이득을 봅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지면요? 연금은 역시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려면 큰 손해를 봅니다. 오래 살면 집값보다 빚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상속을 최대화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상품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연금은 그대로,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은 그대로. 이게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면 만족도도 달라지는 겁니다. 집값 상승의 이익을 누리고 싶다면 주택연금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고정 수입이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이 도움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중도 해지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매달 200명 이상이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합니다. 그리고 해지 사유 중에서는 집값 변동에 대한 불만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집값이 올라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하는 분, 집값이 떨어져서 손해본 것 같다 하는 분, 둘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지할 때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할까요? 해지할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지를 하려고 은행에서 계산서를 받는 순간 대부분 깜짝 놀랍니다. 제가 받은 게 5천만 원인데 왜 7천만 원을 갚으라고 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받은 만큼만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을 보면 해지할 때 갚아야 할 돈은 이렇습니다. 받은 연금 전부, 거기에 이자, 초기보증료, 연보증료까지 모두 합쳐서 갚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시죠. 2019년에 인천에 사시던 이정숙 할머니. 당시 시세 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68세 기준으로 매달 92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5년 후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요양원에 가야 했습니다. 집을 비워야 하니 주택연금을 해지해야 했죠. 5년간 받은 돈 92만 원 곱하기 60개월 총 5,520만 원입니다. 은행에 전화했더니
갚아야 할 돈이 7,320만 원이라고 하더래요. 2,320만 원이 더 붙은 겁니다.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초기 보증료부터 볼게요. 집값 3억 5천만 원에 1.5%, 525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가입 첫날부터 빚이었고 5년간 이자가 계속 붙었어요. 연 4% 복리로 쌓이니까 5년 후엔 640만 원이 됐습니다. 두 번째 연보증료. 매달 받는 연금에서 보증자에게 0.75%씩 빠져나갔어요. 5년간 쌓인 게 280만 원입니다. 세 번째 대출이자. 매달 받은 92만 원. 여기에도 연 4% 복리 이자가 붙었습니다. 5년간 쌓인 이자가 880만 원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받은 연금 5,520만 원. 초기 보증료랑 이자 640만 원. 연보증료 280만 원. 대출 이자 880만 원. 전부 합치면 7,320만 원입니다. 실제로 손에 쥔 돈은 5,520만 원인데 갚을 돈은 7,320만 원. 1,800만 원이 더 붙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금액이 커진다는 거예요. 10년 받고 해지하면요. 받은 연금은 1억 1,040만 원. 갚을 돈은 1억 5,800만 원. 차액이 4,76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어떻게 될까요? 받은 연금 2억 2,080만 원. 갚을 돈 3억 5,200만 원. 차액이 1억 3,120만 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리 효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을 팔아서 갚아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정숙 할머니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입할 때 3억 5천만 원이었던 집 5년 후 3억으로 떨어졌어요. 해지 비용 7,320만 원 갚고 나면 2억 2,680만 원 남습니다. 집값이 3억 5천만 원 그대로였다면 2억 7,680만 원 남았을 텐데 5천만 원 손해본 겁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랐다면 가입할 때 3억 5천만 원, 5년 후 4억 5천만 원, 해지 비용 7,320만 원 갚고 나면 3억 7,680만 원 남습니다. 그럼 1억 벌었네요. 잠깐만요. 주택연금 안 했다면 집값 상승분 1억을 고스란히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했으니까 1억 중에서 1,800만 원은 수수료랑 이자로 날아갔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박명숙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값 올랐으니 좋은 거 아니냐고들 하는데 주택연금 안 했으면 1억 5천 더 받았어요. 2천만 원은 이자랑 수수료로 날렸죠. 집값이 떨어지면 3중 손실, 집값 오르면 2중 손실, 집값 그대로면 단순 손실, 어떤 경우든 손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해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10년간 주택연금 받으셨어요. 받은 돈 1억 1천만 원. 해지하려면 1억 5,800만 원 갚아야 해요. 지금 집값은 2억 8천만 원. 집 팔면 1억 2,200만 원 남습니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할머니가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1억 2,200만 원으로 새 집 사기도 전세 구하기도 어려워요. 결국 해지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이 중도해지를 조사했는데 해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돈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집을 팔아도 해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여력도 없어서 그냥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중도 해지를 안 하고 끝까지 받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해지할 때 손해가 크다면
끝까지 받으면 되잖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을 보면 부부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아서 정산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보면 정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후 집을 팔아서 받은 금액으로 주택연금 빚을 갚습니다. 이때 빚이 얼마일까요? 매달 받은 연금 플러스 초기 보증료와 연보증료 플러스 모든 금액에 붙은 이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집을 판 금액이 빚보다 많으면 남은 돈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반대로 집을 판 금액이 빚보다 적으면 부족한 돈은 공사가 부담합니다.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럼 괜찮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에게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복리이자. 매달 받는 연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연금 대출금리는 평균 연 3.5에서 4%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는 다음 달 빚에 포함됩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더 큰 빚에 또 이자가 붙습니다. 이게 복리입니다. 연 3.5% 기준으로 계산하면 10년 후에는 원금의 1.41배, 15년 후에는 1.68배, 18년 후에는 1.86배가 됩니다. 2007년에 주택연금이 시작됐으니 현재 시점에서 최장 가입 기간은 약 18년 반입니다. 18년간 매달 100만 원씩 받으면 총 2억 1,6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갚아야 할 돈은 얼마일까요? 복리로 이자가 계속 쌓이니까 받은 금액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리 효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씩 늘다가 나중엔 엄청나게 빠르게 커집니다. 두 번째, 집값 상승률.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연평균 약 3%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 기준입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이자는 평균 연 3.5에서 4%입니다. 집값 오르는 속도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럼 실제로 자녀에게 얼마나 남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시점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주택연금 시행 18년 반 동안 부부가 모두 돌아가신 후 정산이 완료된 사례의 공식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도의 구조를 보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복리 이자율이 집값 상승률보다 높고 매달 연금을 받을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오래 받을수록 자녀에게 남는 비율이 줄어듭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규정을 보면 집 처분 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적으면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많은 경우에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입하실 때 이 점을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해지하면 큰 손해. 끝까지 받아도 자녀에게 남는 게 거의 없거나 적음.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연금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에 마당이 있으신가요? 마당 일부를 떼어내서 팔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매달 생활비를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지하가 있다면 지하를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개조 비용이 들지만 매달 임대료가 나옵니다. 집 전체를 건드리지 않고 일부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집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시는 집이 크신가요?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집이 4억이고 작은 집이 2억이라면 차액이 2억 남습니다. 이 2억을 은행에 넣으면 1년에 3% 이자로 연 6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에요. 주택연금 없이도 매달 돈이 생깁니다. 세 번째,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에 대출이 있으신가요? 먼저 대출을 갚으세요. 대출 없이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연금을 전부 월 지급으로 하지 마세요. 일부는 목돈으로 받고 나머지만 월 지급으로 받으세요. 필요한 만큼만 받으면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녀한테 말하기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숨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녀에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생활비가 부족하다.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녀가 도와줄 수도 있고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 방법을 함께 쓰세요. 하나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 가고 남은 돈을 예금하고 기초연금도 받고 자녀 지원도 받으면 주택연금 없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경우엔 괜찮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상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건강이 안 좋아서 오래 못 사실 것 같은 경우, 다른 방법을 정말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주택연금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방법이 더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은행 직원 말만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계약 성사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최소 3개월은 고민하세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 곳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한 곳 말만 듣지 마세요. 모든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작은 글씨까지 다 읽으세요. 주택연금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지금까지 주택연금의 진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은행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계약서 작은 글씨에 숨겨진 것들, 실제로 겪은 분들의 이야기들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알고 계십니다. 주택연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끝까지 받으면 자녀에게 무엇이 남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최소 3개월은 고민하세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여러 곳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은행 직원의 말만 듣지 마세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특히 주택연금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